네, 유형상사의 거래 계속해서 해보겠는데요. 412페이지 거래는 매입 계산서라는 거래부터 해보죠. 11월 14일 거래입니다. 자, 11월 14일 격리부서 직원의 회계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분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80만원짜리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전자계산서를. 자, 그러면 여기 매입이죠. 매입. 그런데 세금이 없는 계산서는 53번 면세 매입으로 우리가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1월 14일 거래 다 같이 입력해 볼까요? 14일. 네. 자, 매입 중에서 계산서는 53번. 예. 매입 중에서 계산서는 53번입니다. 그래서 53번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품명에는 거기 있는 대로 위탁교육이라고 쓰죠. 위탁교육이라고 써주시고,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합니다. 80만원.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 없는 거고요. 거래처는 한국회계학원이죠. 한국 입력하시고 회계학원. 자,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1번 전자입력으로 해주셔야 되고, 분계는 아까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다 했으니까 1번 현금 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금전표 80만원짜리 맞는데 우리가 위탁교육은 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교육훈련비 825번의 교육훈련비로 고쳐줘야 됩니다. 개정과목 교육훈련비 고쳐야 된다. 네. 자, 면세 매입에 관한 거 하나 해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해피노원에서 매출거래처 개업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매출거래처에 화분을 보내는 것은 접대비죠.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계산서를.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54번 불공매입으로 해야 되지만 이건 세금이 없는 계산서입니다. 전자계산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54번이 아니라 면세매입 53번 유형으로 해야 되고요.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분계는 현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5일 거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죠. 자, 날짜 15일 정확히 입력하시고 면세 매입으로 해야 됩니다. 54번 불공으로 하시면 틀려요. 자, 면세 매입으로 하시고 품명에는 뭘 샀냐면은 화분을 구입했죠. 그래서 화분이라고 써주시고, 공급가액은 10만원. 거래처는 해피농원. 전자계산서를 받았나요? 네, 전자계산서를 받았으므로 1번 전자입력.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1번 현금 분계해 주시면 출금전표 만들어지는데,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화분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분을 왜 샀냐면은 매출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샀기 때문에 접대비로 고쳐줘야 된다 하는 거죠. 813번 접대비로 고쳐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접대비는 무조건 불공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접대비를 불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인 것이지, 이거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계산서. 계산서는 면세, 매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거 접대비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거 접대비 불공이야 하고 매입매출전표에서 접대비가 나오면 그것이 카드인데도 54번 불공,
계산서인데도 54번 불공.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54번 불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세금 계산서이어야만 54번 불공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계산서입니다. 세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맞는 겁니다. 네. 그 다음 16일 거 거래를 보겠습니다.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 위에 거하고 지금 똑같네요.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 계산서. 이번은 전자가 아니고 종이 계산서라는 게 좀 특이하고 이것을 받았습니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혼합 분계로 해가지고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겠고, 자, 갤러리에서 동양화를 사고 계산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형은 53번 면세 매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 11월 16일 입력할까요? 자, 날짜 16일 정확히 입력하시고 53번 면세 매입, 품명에는 동양화, 금액은 30만원, 거래처는 도규. 여기서 전자 입력은 비워놔야 됩니다. 왜냐? 종이 계산서는 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 입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분계는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자, 우선 상품을 고쳐야죠. 접대비로. 이 동양화도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산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로 고치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신다.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도규 갤러리가 돼야 되겠죠. 네, 면세 매입 시 계산서 발급받았잖아요. 계산서 발급받은 면세를 53번 면세 매입으로 입력합니다. 출제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53번 면세 매입도 하나 정도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에서 나오는 게 유형이 4가지잖아요. 4가지가 다 골고루 한 개씩은 나올 수가 있어요.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 이렇게 한 개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매입 불공. 요게 이제 전부 54번 불공의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자, 17일 거 보면은요, 주식회사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매출거래처의 선물 세트인데 이번에는 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외상분계하면 안 되죠. 왜냐? 접대비는 외상분계를 하게 되면 외상매입금이 되기 때문에 혼합분계 해가지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17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7일이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공제받을 수 없는 접대비 관련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이때 선택하는 유형은 54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공제 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나오는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다. 이거 선택하고 선택. 그리고 품명에는 이제 선물 세트. 공급가에게 50만 원. 거래처는 진로마트.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우리가 외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혼합 분계하시라고 그랬죠? 자, 상품이 아니니까 선물 세트는 접대비다. 접대비로 고치시고, 우리가 불공이기 때문에 이 부가세 대급금까지 모두가 다 접대비에 포함이 되죠. 요 합계 전부가. 부가세 분계는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 접대비에 포함됐으니까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 55만원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진로마트가 돼야 되죠. 진로마트가 거래처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18일 거 보겠습니다. 삼성자동차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2000cc짜리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대금은 전액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를 했다면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개는 혼합분개로 해서 할부금을 모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이 승용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300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불공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아니죠. 유형을 불공으로 선택한다. 네. 자, 11월 18일 입력하겠습니다. 자, 18일 선택하시고 54번 불공되어야 되고,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고 하는 요 3번 선택하고, 품명에는 승용차 쓰시면 되겠죠. 공급가액에는 3천만원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 이름은 삼성자동차가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나요? 네,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1번이고요. 분개는 12개월 할부니까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상품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로 자산 처리해 주시고, 이 차량 운반구 208번 세금까지 포함해서 자산 처리해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3,300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삼성자동차가 되는지 보셔야 돼요. 다음에 19일 거 보겠습니다. 20일 거. 19일 거군요. 다르군요. 18일 거 했으니까 19일 거. 3일 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짜리를 수리하고 수익적 지출로 하라는 건 비용 처리하라는 거죠.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 결제 예정입니다. 역시 미지급금이네요. 자, 그러면 이 2000cc짜리를 수리한 수리비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따라서 불공으로 해야 되겠군요. 자, 11월 19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11월 19일 54번 불공 선택해 주시고,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선택해 주시고, 품명에는 승용차 수리 써주시고, 공급가액에는 거기 있는 수리비 30만원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는 3일 공업사 입력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네,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자, 대금은 다음 달 10일 날 결제하기로 했죠? 3번 혼합분개하시고, 상품 대신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 거 822번 승용차 수리비는 차량 유지비 822번으로 처리하시고, 이 수리비에도 부가세 포함해서 수리비로 처리가 됩니다. 대변은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자, 다음에 20일 거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박상준이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외상분개하면 안 되죠. 상품이 아니니까 혼합분개로 해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알려줬네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뭐냐? 박상준 씨가 우리 회사 사장님인데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골프채를 사왔어요. 예, 그리고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근데 전자는 아니고 종이 세금계산서예요. 자, 그러면 이걸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 직원들의 직원들 골프 연습장에다가 골프 장비를 사줬다면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사장 집에다 놓고 개인이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놓고 거래처를 박상준으로 걸어놓은 다음에 박상준 사장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게 가지급금입니다. 우리가 가지급금이 두 가지가 있죠. 업무 출장을 가면서 받아가는 가지급금. 지금은 회사에서 돈을 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가지급금. 자,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20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20일 날 날짜 입력하시고 매입인데 회사 이름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일단 매입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54번. 왜 공제받을 수 없느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이거죠. 그래서 2번에 있는 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선택하시고 선택. 품명에는 골프장비. 공급가액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공급가액은 300만원. 거래처는 박상준이 아니죠. 여기 거래처는 모든 골프입니다. 여기 거래처는 그 증빙에 있는 세금 계산서에 있는 거래처입니다. 모든 골프로 해야 되고, 자, 뭘 받아왔냐면은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으므로 전자세금란은 그냥 비워둬야 돼요. 0번 공백으로 놔둬야 됩니다. 0번 입력하고 지나가면 돼요. 분계는 뭐냐? 가지급금 처리해야 되니까 혼합분계 해주시고요. 상품을 가지급금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급금인 경우는 모든 골프에 가지급한 게 아니므로 박상준으로 여기 거래처 코드를 꼭 바꿔야 됩니다. 예. 가지급금 나오면 여러분 거래처 개인으로 꼭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대변에 우리가 모든 골프에다가 돈을 외상으로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 처리해라 이겁니다. 253번 330만.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모든 골프가 맞습니다. 다음에 21일 거 보겠습니다.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라 이거.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구용품을 썼다면 그것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예,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과세 사업을 전제한 거예요.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때 이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는 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도 세금 계산서니까 불공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11월 21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21일 54번 불공해 주시고 불공제 사유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이라는 4번 이거 선택하시고 선택. 자, 품명의는 문구용품이네요. 공급가액은
10만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행복문구.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이니까 0번 입력하고 지나가시고, 뭘로 분계를 해야 되느냐면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대금 전액. 그래서 현금 분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금전표 만들어졌고요. 문구용품이 상품이 아니니까 소모품 B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모 해가지고 소모품 B 830번. 만약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아니라 사무용품비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사무용품비 검색하시면 있을 거고요. 특별히 사무용품비라고 이렇게 그 주문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소모품비 처리하시면 돼요. 문구용품 가끔 나옵니다. 소모품비 처리하시면 되고, 별도로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라는 주문이 있으면 사무용품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22일 거 볼까요?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 100만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했습니다. 네. 자, 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겠느냐? 네.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느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토지라는 재화가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토지 취득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토지 취득한 것을 등기 대행 용역입니다. 등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예, 우리가 등기를 해야 우리 회사의 등기로 법률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등기를 한다는 것은 취등록세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며 매입세 공제는 안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11월 22일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날짜 22일 입력하시고 54번 불공 선택하면은요, 불공지 사유에 0번에 있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그리고 선택해 주시고 품명에는 토지 등기 대행이라고 입력을 할까요? 토지 등기 대행. 그리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100만원. 거래처는 대한법률법인. 대한법률법인. 자,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나요? 네,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전자입력. 돈은 어떻게 했나요? 전액 현금 지급했나요? 1번 현금. 자, 토지 등기 대행을 상품이라고 안 하죠. 토지라고 해야죠. 예,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그래서 상품을 토지로 고쳐줘야 된다. 출금전표니까 대변이 현금이죠. 이대로 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공 시리즈를 쫙 6가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8번 매입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는 거래인데 한번 볼까요?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에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해 왔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대요. 그러니까 출장할 때 업무 목적으로 우리가 숙박을 했으니까 여비교통비로 했고,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하다는 얘기는 이 조선호텔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는 일반 과세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이게 바로 57번 카드 과세 매입의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23일 날짜 입력하시고 23일
매입인데 카드로 매입했어요. 57번 매입입니다. 그러면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삼성카드였죠? 삼성카드 확인, 그리고 숙박비라고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에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되죠. 16만 5천원. 그러면 15만원과 15,000원으로 나누어지죠. 거래처는 조선호텔.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잖아요. 카드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카드는. 그리고 분계를, 카드 분계를 해보세요. 4번. 네. 카드 분계했더니 미지급금 카드사에, 네, 아직 카드사에는 우리가 돈을 준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 거래처 카드사 맞습니다. 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15,000원 공제 받아야 되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요. 상품이 아니다. 숙박비는 여비교통비죠. 그래서 상품을 고쳐야 됩니다. 여비교통비로 812번으로 고쳐줘야 맞는 것. 자, 다음에 이제 매입 유형 4가지 다 나왔어요. 57번, 54번, 53번, 51번 연습 다 해봤고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해보겠습니다. 6월 30일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1기 확정신고기간을 조회한다는 것은 몇 월부터 몇 월이냐면 4월부터 6월로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해서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 하는 것이죠. 세무서로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 되겠죠. 자, 조회할까요? 자, 부가가치세 1박스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에 있습니다. 1기 확정은 기간을 4월 엔터 6 엔터 이렇게 하셔야 신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자, 이걸 조회해서 이 숫자를 메모하거나 요 3개의 숫자 또는 이 창을 닫지 말고 일반 전표를 열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메모한다면 매출세액은 뭐라고 메모하느냐? 부가세 애수금이라고 메모해야 되고, 이걸 부가세 애수금이라고 우리가 입력할 거니까 부가세 애수금 세자. 그 다음에 매입세는 이걸 뭐라고 입력하느냐?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그 다음에 차감세, 내가 납부할 세액이죠. 음수가 아니라 양수니까 납부할 세액이에요.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세금 이렇게 3개 개정 과목으로 메모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메모해놓고 해도 되고요. 그냥 요거를 닫지 마시고 일반 전표를 엽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일반 전표 입력을 엽니다. 6월 30일자로 해야 돼요. 2기 확정의 정리는 6월 30일. 2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자. 네. 그래서 차변부터 한다면 차변이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 넣을 때 대변에 넣었던 걸 차변에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변에 부가세 애수금을 넣었었죠. 그러니까 오늘 정리할 때는 반대쪽 차변에 부가세 애수금. 자, 부가하고 검색하면 부가세 애수금 255 부채. 자, 거래처 적용 이거는 생략하시고 차변단에다가 아까 메모했던 거 메모 안 하신 분은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세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 가가지고 차변 클릭하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대변.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 네,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입력했었잖아요.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자산 처리했죠. 오늘은 그 자산을
애수금하고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쪽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도 거래처와 적용 채점 안 합니다. 지나가시고 대변에다가 여기 있는 매입세 클릭하고 컨트롤 C, 아까 메모하신 분은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러면 나머지는 납부할 세액이죠. 납부할 세액은 대변에 미지급 세금, 미지로 검색을 하면 261번. 여기에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근데 세금은 어디다 내요? 세무서에 내죠. 그래서 세무로 검색을 하라. 이거. 세무서니까 서대문 세무서겠죠. 서대문 세무서를 거래처로 걸어줘라. 예. 그리고 대변에다가 납부할 세액은 아까 메모했죠. 여기 차감세 컨트롤 C, 일반전표에 와서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분계 시험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거래는 뭐냐? 그 세금을 납부했다는 겁니다.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8581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거래처 코드 입력할 것. 아까 여기서 거래처 코드 넣을 때 서대문 세무서였죠. 그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 코드. 또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는 서울은행. 자, 미지급 세금 부채가 차변에 와서 상계 처리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자, 여기 있는 미지급 세금 8581000이 7월 25일 날 차변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7월 25일 차변의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 금액은 차변에 아까 8581000. 대변은 보통예금, 거래처는 서울은행. 똑같은 금액, 대변에 8581000. 이렇게 하시면 납부하는 날 회계 처리가 됩니다. 가끔 납부하는 날 회계 처리에 대한 것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납부하는 날 회계 처리는 아까 조금 전에 6월 30일에 정리분계보다 더 쉽죠. 간단하고.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결산이 6개, 7개, 8개가 있군요. 네. 또 자동 결산도 5개가 있고. 아하, 그러면 오늘은 수동 결산만 해놓겠습니다. 수동 결산 하는 데까지, 수동 결산도 많아가지고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네, 2019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그리고 보험료 1년분치 60만원을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60만원은 내년도 언제까지예요? 9월달까지. 이 9월달 이게 중요해요. 9개월. 결산일 기간 미경과에 대하여 정리분계하시오. 월할로. 그래서 제가 이 9개월을 미리 체크해 놓은 겁니다. 기간 미경과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단기에 보험료 60만원을 1년치를 다 지급했지만 결산 시점에서 아직 9개월은 살아있는 겁니다. 예. 9개월은 단기 게 아닌데 우리가 미리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 단기 거 보험료에서는 단기 거 보험료에서는 이 9개월치는 내년도 거니까 빼주는 분계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보험료 비용을 발생시킬 때 이날 9월 1일 날 어디다 했겠어요? 차변에 했겠죠?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예, 진짜 그렇게 돼 있는지. 자, 일반 전표를 9월 1일자로 한번 조회해 봅니다. 조회해 봤더니 여기 보험료, 예, 비용 발생 차변에 60만원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오늘은 결산 때는 60만원 다는 아니고 9개월치만 대변의 보험료를 처리해야 돼요. 언제? 12월 31일자로. 자, 여러분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대변에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821번. 자, 거래처 적용 다 생략하시고, 그러면 90만원에 아니요 60만원의 9개월치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60만원 곱하기 이게 1년치죠. 9개월 나누기 12 하면은 이게 9달치의 미경과된 보험료 계산이 나와요. 600 곱하기 9 나누기 12 딱 해보세요. 45만원입니다. 그래서 45만원을 이런 식으로 산출하시오. 대변의 보험료 45만원, 이거는 단기 게 아니니까 빼주는 거다. 그럼 차변에 이것을 우리가 사산 처리해 주죠. 선급 비용 생각나세요? 선급 비용. 당좌 자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선급 비용 45만원. 이렇게 12월 31일 일반전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수동결산 문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답니다. 기간이 지난 이자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차입금이니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이자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장부에는 미계상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안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안 줬느냐? 이런 결산 수정 분계의 이자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차입금 이자를 3개월치, 6개월치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 달치씩 후불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월 달 마지막 이자는 12월 말에 주는 게 아니라 다음 달 5일 날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마지막 달에 무조건 미지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차입금을 어느 회사든 은행에서 빌렸는데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걸로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자 지급일을 언제로 정했느냐? 다음 달 5일이나 10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이자는 언제 줘야 되겠어요? 2020년 1월 달에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산일 현재로 보면은 기간이 경과한 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비용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단기의 비용으로 기간 경과분 이자를 발생시키고, 대변에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아까는 미리 지급한 거는 선급 비용, 지금 거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 자, 그러면 12월 31일자에 이렇게 입력.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시키고 931번. 네. 이자가 30만 원이라고 그랬죠? 대변에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 30만 원. 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시면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2번은 우리가 줘야 될 이자의 기간이 경과했고, 지금 3번은 반대로 예금을 했는데 예금에 대한 이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대개 예금 만기 때 한꺼번에 정산을 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산 때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했더니 25,000원이래요. 그러면 수익 발생, 대변에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는 뭐냐? 수익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더라. 이거. 자, 3번
차변엔 미수 수익 25,000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수익 발생 25,000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자, 여기 4번이 뭐냐?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이 5만 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위에 거 이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이자고 밑에 이자는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이자입니다. 왜?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것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네요. 예, 이것도 받아야 될 이자네. 대여금이니 빌려준 돈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선수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정기예금 이자는 후불로 우리가 이자를 받기 때문에 미수 이자가 발생하는데 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거래처에서 이자를 미리 받았던 겁니다. 내년도 것까지. 근데 그 선수분 내년도에 해당되는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5만 원이래요. 그러면 단기 이자가 아니죠. 이자 수익에서 빼줘야 되죠. 수익을 발생할 때는 이자 수익을 대변에 기록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결산 때 5만 원을 이자 수익을 차변에 기록한다. 자, 입력할까요? 자, 차변에 이자 수익을 취소시키는 겁니다. 이자 수익 5만 원. 왜 취소시키느냐? 대변에 선수 수익 부채로 잡는 거예요. 미리 받았으니까. 263번 선수 수익 5만 원. 네. 자, 우리가 방금 처리한 거 있잖아요.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이거 말이죠. 예,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관한 문제 4문제입니다. 이 전표 4개.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관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FAT 1급에서. 이론 시험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계속 내고 있고요. 결산 문제에서 한 문제는 이걸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네. 알듯 하면서도 회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야, 정말 이거 알듯 하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어려워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회계 공부했을 때, 부기 공부했을 때 요 분계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이 수업을 할 때는 이해를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또 싹 까먹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 여러분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